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치를 잘하면 선거에서 이기고 정치를 잘못하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정당의 눈길은 벌써부터 6.4 지방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캐스트에서는 6.4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2014년 정치를 전반적으로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차를 맞아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과연 지지율 하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신당은 성공할까요?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임석규 정치사회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사회 에디터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네, 신문에서 이제 정치 그리고 사회 관련 지면을 총괄한다고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기사의 가치 판단, 배치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른 언론사의 부국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분이 오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남북 관계하고 경제 분야입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설을 맞이해서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네. 작년 추석 때 이제 성사되기 직전에 북한이 취소해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오늘 정부도 구체적으로 북한에 이산 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 분야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런 것을 밝혔는데요. 처음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죠. 그게 이제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물론 다릅니다. 그건 개발이고 이번에는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주로 이제 공공부문 개혁, 혁신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검 요구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현재 재판 중이다. 그러므로 이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필 그렇게 재판 중이다 이런 이유로 답변을 피해간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사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핑계 내지는 이유 이거를 이제 재판 중이다 이런 데서 찾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이제 그 개각, 네. 장관들 또 청와대 수석들 개편, 네. 이런 인적 개편 문제였는데요. 오늘 그 개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야당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주로 경제부처 장관, 불만이 많죠. 법무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이런 네.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해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딱 부러지게 개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야당이나 시민사회 요구에 떠밀리지 않겠다. 밀리지 않겠다. 예, 네. 개각을 하면 내가 하겠다. 이벤트로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네, 했죠. 네, 그런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국회에서 개각을 하면은 인사청문회라는 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대통령이 보기에는 개각이라는 게 이제 잘 해봤자 본전이고 네. 큰 이득을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회견에 임하는 표정 같은 것도 관심사인데 오늘 누구누구 배석을 시켰는지 또 대통령의 어떤 말투나 얼굴 표정 이런 거는 어땠는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이제 대통령 왼편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각부 장관이 자리를 했고요. 오른쪽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청와대 참모진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받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제 작년 3월 4일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 그때 담화였죠. 담화를 했죠.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한 어조였고, 뭐, 손을 휘두르기도 하고 굉장히 분노 표정이 역력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분한 어조였고, 또 표정도 비교적
가끔씩 미소도 머금고요. 그때에 비해서는 한결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불통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어땠습니까? 과연 불통이 소통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나요? 네, 대통령 1년 차에 이제 벌써 불통령 그리고 뭐 말이 안 통한 애트 이런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통의 시도인 셈인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좀 소통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게 이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그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게 불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이 하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고 자신이 하면 이거는 이 원칙이고 신뢰다.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소통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소통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모습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 2013년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임석규 에디터가 보시기에 올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높게 고공행진으로 갈 수 있을까요? 2년 차이고요. 지방선거라는 중대 선거가 있는데요. 이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대충 45%에서 50대 초반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이제 새누리당 기본 지지층이 한 30% 이상 되고요. 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 팬덤 지지층이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하지 않으면은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 가지 그 정치 전망을 하는 자리니까요. 각 정당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언제 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지금 황우여 대표 임기가 5월 15일이거든요. 네. 그럼 일정만으로 놓고 보면 그 이전에 즉 3, 4월에는 전당대회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6월 4일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큰 선거를 하면은 분란이 초래되고 뭐 갈등이 불거지고 그렇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한 8월이나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방선거 결과하고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다음 대표는 누가 좀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김무성 의원입니까? 아니면 서청원 의원입니까? 두 분 모두 이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두 분이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다만 김무성 의원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반면 이제 서청원 의원은 현재 청와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차이가 있는 게 김무성 의원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좀 당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청와대의 의견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요. 네, 그렇군요. 서청원 의원이 대표가 되면 청와대와 일체감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여론이 청와대와의 일체감이냐 아니면 당의 자율성이 핵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표 선거 전망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정당으로 좀 가볼까요? 민주당 지지율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민주당의 지지율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구구한 이유가 나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원인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습관화된 선거 패배 네. 이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 계속 아닌가 져서 싶습니다. 그렇다. 네, 2004년 17대 총선 이후에 거의 주요한 선거에서 모두 졌거든요. 네. 지난번 그렇군요. 서울시장 재보선에 이겼습니다만 이것도 안철수 현재 의원이죠. 안철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기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지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고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율을 올리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이 선거 패배니까 제가 보기엔 선거에서 이겨야죠. 이기면 되죠. 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선거 있죠? 승리를 위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 제1야당의 어떤 기득권, 그러니까 반대의 독점. 제1야당이라는 게 뭡니까? 반대 세력을 독점하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득권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득권에 탈피하려면 정치 선거라는 게 이제 정치의 종합 과목이죠. 그러니까 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인물만 좋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과 정책과 인물과 지도력 모든 것을 모든 분야에서 착실하게 득점을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네. 그래야만이 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릴 방법은 없다. 이런 네, 그렇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윤여준 전 장관이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이 됐는데요. 윤여준 전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두 가지가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새 정치의 내용을 채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야 될 텐데요. 그 두 가지를 다 윤여준 전 장관이 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건 거품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임석구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다. 그러나 완전히 거품이라고 보기는 분명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됐지만 분명히 그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거품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가능성은 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안철수 신당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과연 문제는 인물들이 과연 새로운 인물들이 얼마나 모여드느냐. 네, 안철수 신당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하고 선거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야권표가 갈리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부질이란 말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안철수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보이는 단어인데요. 네. 결국은 안철수 신당의 세력과 명분이라고 봅니다. 세력이 강하고 명분이 민주당을 대체할 만한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은 뭐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부질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민주당과 어금버금한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예, 민주당과 세력과 여러 가지 명분 면에서 비슷한 세력을 하게 되면은 야권 지지자들이 염려하는 대로 어부질이란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겠죠. 예, 진보정당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늦어도 오는 5월 초까지는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게 헌재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일부 절충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경기 도당에 네. 대해서는 해산을 결정하고 중앙당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절충설이 있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합진보당하고 또 정의당이 있죠. 네. 이런 진보정당에서 그 야권의 지방선거 연대 이런 걸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방선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광역,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여러 층에서 동시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총선이나 대선보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지역마다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연대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다양한 연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월 4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간단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과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네, 모든 주요한 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취임 15개월 만에 치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심판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 이게 야당 요구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폐지되지 않고 현행 제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이시죠? 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든요.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새누리당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 그 게임의 룰은 양쪽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 합의가 안 그렇군요. 되면은 결국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올 하반기 7월부터 과연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좀 간략히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네, 7월에는 일단 재보궐 선거가 한 10여 군데 안팎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 직후엔 여야 모두 당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가 그 무렵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야당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지도부 교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급격하게 여야 모두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올 하반기부터는 정치사회 에디터 또 정치부 기자들이 상당히 바빠지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에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통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이한 답변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막대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범인을 15년 만에 잡은 민원 해결 사례를 들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을 법과 원칙 그리고 민원 해결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원칙대로 하는 게 불통이라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이런 표현을 한 일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없애는 것이 소통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계기로 불통 대통령에서 소통 대통령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4년 올 한 해 정치도 암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석희 정치사회 에디터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